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1년도 3회 실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3가지를 순서대로 쓰고 설명하시오.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은요,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그리고 조사실 최근 직업 원칙,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요.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수입 우선의 원칙으로 따지는 것이고, 이걸로도 결정할 수 없을 때 최근의 직업 원칙으로 따져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포괄적 업무의 분류 원칙과도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포괄적 업무의 분류 원칙은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최상급 직무 수준 우선의 원칙,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주 최생이라고 하죠.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더 긴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으로 결정한다. 당연하겠죠. 수입 우선의 원칙, 수입이 더 많은 직업으로 결정하고, 조사시 최근의 직업 원칙,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종사한 직업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다취수조예요. 이번에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의 3단계 모델이요. 부처 하면 탐전행이죠. 탐색 단계, 그리고 전환 단계, 행동 단계, 이렇게 3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부탐전행 하는데, 이 보딘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부처라는 이름까지 넣은 것이에요. 보딘 하면 보탐 핵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는 부탐 전행이니까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탐색 단계는 자기 개방,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불일치에 대한 해결 등이 이루어진다. 전환 단계에서는 자기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하며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자신의 가치에 대한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행동 단계에서는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탐색과 정보 수집,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의사 결정 등이 이루어진다. 아주 거의 죽기 살기로 외우셔야 돼요. 이 2차 실기는요, 귀로 많이 들으시고 입으로 많이 말하시고 손으로 많이 써야 하는 3위1체시 학습법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하면 부탐전에 3번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코트리의 원형 검사에서 시간 전망 개입의 3가지 측면을 쓰고 설명하시오. 시간 전망 개입의 3가지 측면하면 방향성, 변별성, 그리고 통합성이에요. 이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에 대한 내용을 외우기 전에요, 먼저 진로시간 전망 검사제 사용 목적을 먼저 해두시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진로시간 전망 검사죠. 진로시간 전망 검사지의 사용 목적이에요. 사용 목적 총 8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8가지를 써보면 이래요.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기 위해,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심어주기 위해, 목표 설정을 촉구하기 위해,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계시키기 위해, 계획 기술을 연습시키기 위해, 진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렇게 8개는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울 때 미계모 현계진, 미계모 현계진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웠던 이유는 뭐냐면,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이 미는 바로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미계목은 변별성, 그리고 현계지는 통합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니까 이 진로시간 전망 검사제 사용 목적 8개, 이 뜻을 외우는 것이 아울러서 시간 전망 개입의 3가지 측면, 방변통을 외우는 걸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진로시간 전망 검사제 사용 목적 8개 중 여기서도 쓰는 거, 바로 2차 실기에 나오니까 이거를 외워두면 시간 전망 개입의 3가지 측면까지 동시에 외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은 미래의 방향성을 이끌어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준다. 우리 미미 외웠었죠?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서로 어울리게 말을 만들어 쓰면 되는 것이에요. 변별성,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미래의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키며 목표 설정을 추구한다. 통합성,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키며 계획 기술의 연습을 통해 진로 인식을 증진시킨다. 4번 홀랜드의 육각형 모델과 관련된 해석 차원 중에서 일관성, 변별성,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홀랜드의 육각형 모델과 관련된 해석 차원은 5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일관성이 있고요. 변별성이 있고요. 일치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체성이 있고 계측성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5개 중에서 3개를 쓰시오. 3개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이 4번 문제처럼 이렇게 딱 지정해서 일관성, 변별성,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찍어서 나오기도 하니까 결국은 5가지 뜻을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관성은 어떤 쌍들은 다른 유형의 쌍들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변별성, 개인의 흥미 유형은 특정 흥미 유형과 매우 유사한 반면에 다른 흥미 유형과는 차별적이다. 일치성은 개인의 흥미 유형과 개인이 소속되고자 하는 환경이 서로 부합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개인이 자신의 인성 유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둘 중에서 자기가 좀 더 외우기 편한 걸로 갖다 쓰시면 돼요. 정체성은 성격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목표, 흥미, 재능에 대한 명확성을 말하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조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등을 말한다. 계측성은 육각형 모델에서 유형들 간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서로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멀어질수록 대조적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5번 윌리엄슨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이요. 총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두 번째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세 번째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네 번째 어리석은 선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은 말 그대로예요. 직업 무선택이니까 직접 직업을 결정한 경험이 없거나 미선택, 선호하는 몇 가지 직업이 있음에도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말 그대로 쓰시면 되고,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직업을 선택했지만 자신의 선택에 자신이 없어 타인에게서 성공하리라는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경우,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흥미를 느끼는 직업에 대해서는 적성이 부족하거나 적성에 맞는 직업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은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안정된 직업만을 선택하는 추구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4가지 중에서 3가지만 쓰시면 돼요. 키워드가 중요해요. 그리고 설명은 키워드에 맞춰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6번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수퍼가 제시한 진단을 위한 평가 3가지 평가 유형이에요. 수퍼의 평가 유형이에요. 수퍼의 평가 유형은요, 문제 평가, 개인 평가, 예언 평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문제 평가는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와 직업 상담에 대한 기대가 평가가 된다. 이 문제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평가는 내담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에 대한 통계, 자료면 심리검사, 사례 연구 등으로 개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예언 평가, 문제 평가와 개인 평가를 토대로 내담자가 성공하고 만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7번 심리검사는 검사 장면에 따라서 축소, 상황검사, 모의장면 검사, 경쟁장면 검사로 분류된다. 각각의 검사 방식을 설명하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심리검사의 분류 크게 4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 심리검사의 분류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봤었을 때 지금 7번에 나와 있는 것이 검사 장면에 따른 분류잖아요. 이렇게 검사 장면에 따른 분류 이렇게 있고, 이 7번 문제에 맞춰서 확장해 보기에 보시면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8번으로 가면요, 8번은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그리고 거기에 확장해 보기에 보면 실시 방법에 따른 분류를 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심리 검사의 분류 네 가지 측면을 모조리 이렇게 7번과 8번에 걸쳐서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심리 검사의 분류가 지금 21년도 3회차 문제 7번, 8번 연속해서 두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지. 한 회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심리 검사의 분류 네 가지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7번 문제는 검사 장면에 따른 분류예요. 검사 장면, 축소 상황 검사. 말 그대로 축소시킨 거죠. 실제 장면과 같지만 과제나 증거를 매우 축소시킨 검사다. 모의 장면 검사, 시뮬레이션이에요. 실제 장면과 거의 유사한 장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검사다. 경쟁 장면 검사, 작업 장면과 같은 상황에서 실제 문제나 작업을 제시하고 경쟁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검사. 뭐 어려울 거 없죠. 외우시는데요. 8번. 심리 검사는 사용 목적에 따라 나오고 있죠. 7번, 8번 연속해서 심리 검사 분류가 나오고 있어요. 사용 목적에 따라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로 분류되어진다.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의 의미를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셔야 했는데, 규준 참조 검사는 사람 이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규상화 외워두시면 돼요. 준거 참조 검사는 규준 참조 검사 반대자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기준 참조 검사는요,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들의 점수와 비교하는 상대평가 검사이다. 규상화 이렇게 외워졌단 말이에요. 심리검사, 선발검사 등이 있고요. 준거 참조 검사는요, 개인의 점수를 어떤 기준 검사와 비교하는 절대평가 검사이다 라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직업상담사 시험이 절대평가 검사예요. 다수의 국가자격시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9번.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 5가지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에 나왔다면 5가지가 이렇게 주로 해서 나와요. 하지만 우리 넉넉하게 6가지 해놨어요. 억부합, 반투주, 억압이라는 것이요.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한 죄의식이나 충동 등을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부인이라는 거, 고통이나 충동 등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요. 합리화, 수용 등이 어려운 자신의 언행을 정당화하는 것이에요. 반동 형성이라는 것은 무의식적 소망이나 충동을 본래 의도와 달리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고, 투사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다른 사람의 것처럼 생각하며 남을 탓하는 것이에요. 주지하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둔화시키기 위해 추론, 분석 등의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잠시 여행을 떠났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약간 추론, 분석, 비유 등의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정신분석적 상담의 방어 기제 6개 제시해놨으니까 그 중에 5개 철저히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기업은 시간당 임금이 4,000원일 때 A기업에 대한 것이에요. A기업 임금이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간 많아요. 시간 많으니까 임금이 얼마에서 4,00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임금이 얼마 5,000원으로 이렇게 변했대요. 5,000원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수요는 얼마다 4,000원일 때 2만 시간 노동을 사용했는데 5,000원일 때 10,000시간 이렇게 사용했대요. 그랬을 때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구하는 것이에요. 절대값을 완전히 통째로 씌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임금의 변화율은 원래의 임금 4,000원이었잖아요. 4,000 이렇게 하시고, 임금의 변화량이니까 변화된 임금 5,000원에서 4,000원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변화율이니까 곱하기 100 하시고, 그리고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원래의 노동 수요량이 2만 원이었어요. 2만 시간이었어요. 2만 해놓고 변화된 게 10,000시간 에서 2만 시간을 이렇게 빼주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노동수의 임금 탄력성이에요. 이게 100은 소리 지르면서 사라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밑에 분수식은 4,000분의 1000이잖아요.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고요. 그럼 위에 거 보세요. 2만 분의 마이너스 만이죠.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번분수 계산하는 건 내항은 내항끼리 곱해서 분모로 가는 것이에요. 2가 되고요.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서 분자로 가는 것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돼요. 절대값 안에서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2.0 이렇게 쓰고 여기는 단 절대값 적용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A 기업의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은 2.0이 되고요. 그리고 B 기업 똑같이 하면 0.60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A 기업과 B 기업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어느 기업의 노동조합이 임금 교섭력이 높냐 했는데 B 기업이 임금 교섭력이 높아요. 왜냐하면 B 기업이 A 기업보다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란 말이에요. 비탄력적이란 얘기는 뭐냐면 임금을 올려달라고 했었을 때 대체 노동자가 별로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못 자르겠죠. 그래서 임금 교섭력이 높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에 대한 공식을 이렇게 먼저 써놨어요.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 계산해서 2.0 이렇게 나오고요. 이 임금 탄력성에 대해서는요, 단위가 무슨 퍼센트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나와요. B 쓰고 맞춰서 정답 쓰시면 되겠네요. 11번.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중 진로 사정의 세 가지 부분을 각각 설명하시오 했는데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하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진로 사정 첫 번째, 두 번째 전형적인 하루, 세 번째 강점과 장애, 네 번째 요약이 있는데 이 네 개 중에서 첫 번째 있는 진로 사정의 세 가지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진로 사정의 세 가지 부분은 일의 경험, 내담자의 일의 경험, 그리고 내담자의 교육 또는 훈련 과정에 생긴 일들, 여가 시간, 요것에 맞춰서 요 세 개를 쓰시고 거기에 맞춰서 쓰면 돼요. 일의 경험은 내담자의 일의 경험과 관련하여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에 대해 사정한다. 그냥 요 놓고 짧은 글짓기 짓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12번. 직업 심리 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요.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 두 번째가 동형검사 신뢰도, 세 번째 반분 신뢰도, 네 번째 문항 내적 합치도, 다섯 번째가 채점자 간 신뢰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흔히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요 4개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신뢰도 추정하는 방법 요 4가지는 철저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12번 문제처럼 신뢰도 추정하는 방법 중에서 그냥 3가지 그 무작위로 3가지 쓰는 거 나오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지정을 해서 나오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네 번째 있는 문항 내적 합치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거 나오니까 4가지는 철저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우리가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어디서 들어봤냐 하면요. 심리검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21년도 1회, 2회 시험에 나왔던 것이요. 개문 문검신이라고 했었죠. 첫 번째 개인차, 두 번째 문항수, 세 번째 문항 반응수, 네 번째 검사 유형, 다섯 번째 신뢰도 추정 방법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신뢰도 추정 방법에 이렇게 해당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는 것이 있어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뢰도 추정하는 방법이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수검자에게 시험 보는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검사를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험생, 똑같은 시험을 단지 시간 간격만 두고서 2번 실시해서 얻은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두드려 신뢰를 추정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동형검사 신뢰도는요, 이 수검자 똑같은 동일한 수검자에 실시하는 거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와 같아요. 하지만 첫 번째 시행한 검사와 두 번째 시행한 검사가 동일한 시험은 아니에요. 단지 유형만 동등한
이 동등한 유형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에요. 역시 두 번 실시하는 건 똑같죠. 하지만 동형 검사 신뢰도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와 좀 차이점이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시행한 검사와 동등한 유형의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 반분 신뢰도는 어떤 집단에게 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의 문항을 동형이 되도록 두 개의 검사로 나눈 다음에 두 점수 간의 삼각인수를 토대로 신뢰도를 추정한다. 이게 반분 신뢰도예요. 네 번째, 문항 내적 합치도는 한 검사 내 개개의 문항들을 독립된 검사로 보고 문항들 간의 일관성이나 합치성을 신뢰도로 규정한다. 잘 해놓길 바래요. 13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흔히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총 이렇게 5개 정도 외우는 상태에서 3개 정도가 많이 나와요. 이번 시험에서는 2개 정도만 쓰는 게 나왔네요.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이거 철저하게 해두셔야 돼요. 1차뿐만 아니라 2차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하면 우리가 생존, 계유단 이런 식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두 번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해 결정한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해 분류된다.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산업활동에 의해 결정한다. 다섯 번째,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 계유단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이에요. 헷갈리지 않도록요. 확장해 보기에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생복, 산수공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요. 이와 같이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적용 원칙에 대한 것을 전문제 많이 나오고 두 내용이 많이 헷갈려요. 하니까 뭐 수십 번씩 써보면 확실하게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역시 출제율은 굉장히 높아요. 14번,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 2차에서도 많이 했지만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은 네 가지요.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첫 번째,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요.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이요.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요.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4번, 노동 이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공급 탄력성이 이게 중요해요. 노동 이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요 전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15번, 한국직업사전에서 제공하는 부가 직업 정보 중 직무 기능에서 자료의 세부사항 6개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는데요. 총 7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7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종합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종조분수 계기비라고 외웠던 것이에요. 나머지 6개 그냥 맞춰서 쓰면 돼요. 그래서 종합이 있고 종조, 분수, 계기비라고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분석, 수집, 계산, 기록, 비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용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16번, 틴슬레이와 브래들리가 제시한 검사 결과의 해석 전에 검토의 2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검토의 2단계는 첫 번째가 이해예요. 내담자의 검사 결과 해석에 있어서 규준과 참조하여 검사 점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다. 통합은 이해를 통해 얻어진 검사 정보와 상담자가 수집한 내담자의 다른 정보들을 통합한 신축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처음 보는 문제니까 그냥 어떻게 뭐 객관식이 아니라 갖다 찍을 수도 없고 날려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뜬금없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만큼은 죽기 살기로 외워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 버릴 거는 그냥 버려버리시면 돼요. 100점 맞는다고
100점 맞는 사람만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60점은 넘으면 된단 말이에요. 17번. 직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결정하는 직무평가 방법을 4가지 쓰시오. 직무평가 방법. 이 1차에는 나왔던 문제인데요. 2차에는 또 처음 나오기 때문에 많이들 당황했던 문제예요. 이런 거 그냥 날려버리시면 돼요. 그냥 4-5문제는 그냥 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4-5문제를 버리게 되면요. 13문제, 14문제는 죽기 살기로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여하튼 직무평가 방법 4가지. 첫 번째가 서열법, 두 번째 분류법, 세 번째 점수법, 네 번째 요소 비교법 이런 식으로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서열법과 분류법이요. 역시 내용 안 쓰고요. 요 명칭만 쓰면 돼요.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 비교법. 좀 구체적으로 하면 질적 평가 방법, 양적 평가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여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직무 평가 방법 4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 비교법 이렇게 쓰면 돼요. 내용은 쉽죠. 서열법이니까 직무의 상대적 가치 기초를 두고 각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그러니까 서열법이겠죠. 분류법, 직무를 여러 수준이나 등급으로 사전에 분류해 각 직무를 맞추어 넣는다. 뭐 이렇게. 하지만 명칭만 쓰면 충분히 정답으로 채택되는 문제였어요. 18번. 인지 정서 행동적 상담의 기본 개념인 A, B, C, D, E, F의 모델의 의미를 쓰시오.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것이죠. A는 선행 사건이라고 했어요. 내담자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고요. B는 비합리적 신념 체계 belief예요. 선행 사건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체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C는 결과의 consequence죠.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한 부적응적인 정서적 행동적 결과이다 라고 했고요. D는 dispute 논박이죠. 비합리적 신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E는 effect 효과요. 논박으로 인해서 비합리적 신념이 합리적 신념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F는 감정이죠. 합리적 신념에서 비롯된 긍정적이고도 수용적인 감정이다. 강의장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